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세영 연구원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선 이후에 예상이 되는 정책과 경제 경로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변덕으로 인한 부양책 기대의 등락과 굳어져가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양책에 대한 태도를 계속 변화를 시킨 것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주 막판에는 당초에 제안했었던 1.6조 달러를 상회하는 1.8조 달러 부양안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 기대를 자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이런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좀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전에는 이 부양책이 합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증시에서 경계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배경은 일단 올해 하반기 내내 정책 모멘텀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대선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동시에 이 대선 결과 자체의 불확실성이 현재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운동에 발목이 잡힌 트럼프 대통령의 좀 예측 불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지지율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의 감소에 더해서 바이든 후보의 압승 가능성, 다른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불확실성 또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부양책 논의에 더해서 이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장기 국채금리들의 뚜렷한 상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재정 확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전망, 그리고 기대 물가 상승, 그리고 국채 발행 증가 전망 등 다방면에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가 경제나 증시의 부담스러운 추세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9월 FOMC 의사록 이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재정정책 강화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경우, 다른 말로 금리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경우에 연준은 그에 맞춰서 자산 매입 정책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은 재정정책을 다시 한번 강하게 호소를 하는 한편으로 이 연준이 이번 사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로 경기 확장기가 올 경우에 이를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이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연준은 이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게끔 뒤에서 지원할 것임을 강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문구에서도 보시듯이 이 9월 FOMC 의사록에서도 자산 매입 정책의 강화 가능성은 일부 시사가 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 위쪽 박스 보시면 제가 지난주 파월 의장 연설문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과도한 부양책이 부족한 것보단 낫다. 즉, 이 정책 대응의 비대칭성이 필요함을 파월 의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정책에는 언제나 과소 대응할 리스크와 과잉 대응할 리스크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근데 파월 의장은 현재 시점은 과소 대응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 과잉 대응할 경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게 낫다. 즉, 과감한 정책 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 연준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이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연준 주장의 맥락들을 보면은 이 경기 확장기가 장기화되어야만 비로소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금리 환경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과열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보다는 저소득층으로의 낙수 효과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고 기대한다는 언급들을 통해서 과열을 용인할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죠. 즉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회복의 혜택을 가장 늦게 누리게 될 수 있는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맞추겠다라는 주장은 결국 연준이 증시 그리고 경기의 과열을 좀 일정 부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계속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장벽으로 있긴 하지만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될 경우에는 재정과 통화, 이 공동 정책 대응의 조합이 시장에 다시 모멘텀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좀 안정적으로 반영을 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이 증시에는 악재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최근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임기 동안 이 확장적인 재정정책, 이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겠다라는 정책을 내걸고 있다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다만 이 차이점은 여기 보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공약하는 대신에 지출 공약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공약하는 대신에 이 더 공격적인 지출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점, 이 차이점인데요. 즉 향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 민간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경기 부양을 좀 속도를 앞당기려 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경기 회복 속도의 차이, 이 경제 정상화 도달 시점에 대한 기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누적된 유휴자원, 잉여저축이라거나 한계 기업들의 누적, 이 많은 상황에는 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유휴자원이 소진되게끔 유도하는 공화당식, 트럼프식 이 정책은 완전 고용 달성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 정부가 누적된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고용과 투자를 직접 창출하는 이 민주당 바이든식 정책이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완전 고용 달성 시점에 대한 기대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연준이 적극적으로 재정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 자산 매입 정책을 쓰는 환경이라면은 그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 파월 의장과 같은 연준 주요 위원들의 이 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봐도 사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의 안과 더 가까운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 유휴 자원이 많이 누적된 경제 상황, 그리고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의 성격상 보다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 큰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경제와 증시 간의 괴리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이 감세나 규제 완화 정책은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경제와 증시 간의 괴리를 유지 또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고 또 이 기존 대형 기업들에게 자금이 계속 집중되었던 그런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성격의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경제 정상화의 도달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즉, 저금리 국면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측면에서도 이 경제와 증시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는 당장 증시의 랠리를 더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의 불균형 우려를 더욱더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경제와 증시 간의 괴리를 좁히는 방향의 정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시보다는 실물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을 좀 흘려보내면서 이 특정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계속 집중되기보다는 이 재정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로 자금이 분산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증시 기울기 측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경우의 수보다 완만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기 모멘텀의 강화 전망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더 우호적인 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증시의 방향성 문제라기보다는 색깔의 문제, 이 기울기라거나 변동성 그리고 업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이 공격적인 지출 정책과 함께 경제 정상화 시점 그리고 연준의 첫 금리 인상 단행 시점 전망이 앞당겨지면서 그리고 기대 물가가 자극이 되면서 이 중장기물 금리 위주로 상승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러한 금리 상승 압력이 경제와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은 계속해서 보루가 되어줄 것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금리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은 다르게 보면은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 여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의 성장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방향성 측면보다는 정책의 추진력, 정책의 규모라거나 속도 측면에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일단 대선과 하원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 좀 유의미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 현재 가장 변수는 상원 투표 결과입니다. 우선 만약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 다 가져가는 이 블루웨이브의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텐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바이든 정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출 정책의 추진력 강화라는 호재와 증세라는 악재 중에서 시장이 호재를 더 크게 반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부양정책, 특히 재정부양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 지금까지 지체가 되었었던 이 부양책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대규모로 통과를 시키겠지만 사실 반대로 증세 계획은 여유를 가지고 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시점과 강도를 완만하게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양책은 급하지만 증세는 급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상원을 만약에 공화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증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이 증세 변수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었을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은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재정 지출 규모와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은 이 경제 모멘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제 정상화 도달 시점 전망도 블루웨이브의 경우에 비해서 좀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변국들,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 대선 변수에서 바이든 당선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사실 상대적으로 보다 우호적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최근 금융시장은 이미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강세로 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 내부에서 인위적인 수요가 강하게 유도가 될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 내부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수요는 국경 외부로 넘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무역 관련 정책의 예측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진다라는 점도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 미국 경제 정상화 속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빨라질 경우에는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준비되지 못한 금리의 상승 환경에 예상보다 빨리 마주할 수 있음을 좀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몇 년 이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블루웨이브의 경우에는 미국만의 경기 회복 속도 그리고 미국 주도의 금리 상승 환경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사이클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부양책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좀 부정적인 태도를 좀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이전의 부양책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의 시선은 이미 대선 이후로 좀 넘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민주당의 좀 변화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책이지만 하지만 최근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부분적인 부양책만 합의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15일에 예정이 됐던 2차 TV 토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단 취소가 되었고요. 또 시장은 바이든 후보 굳히기에 좀 들어선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돌발 변수로 지지율 격차가 좀 축소가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불확실성이 다시 경계될 수 있음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